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스텝스 청의 강로사입니다. 여러분들과 9월 적중 예상 특강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강의 들으시기 전에요. 먼저 해커스형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문제 다운받아서 풀고 오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1은요.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문장을 드릴 거예요. 그 하나의 문장에 어울리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는 것이 파트 1에서 하실 일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죠? 한 문장 주는데 그거 그냥 알아듣고 거기에 어울리는 거 찾으면 되는 건가? 너무 쉽네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충분치 않다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냐면 정말 1초만 더 있었어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과언일 정도인데 그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게 그렇게 큰 변수를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우리 함께 들어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What time does the movie start tonight? 자, what time으로 시작하는 의문사, 의문문으로 되어져 있죠. 자, 그럴 때는 저 what time에 어울리는 답변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데 저 what time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시간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영화 몇 시에 시작해? 오늘 밤 영화 몇 시에 시작해?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몇 시에 시작한다라는 답변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 start라는 동사가 그대로 다시 쓰이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A. We should leave then to get popcorn. 자, 우리 팝콘을 사기 위해서 그때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여기 몇 시에 시작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괜히 영화 그럼 팝콘 우리 같이 생각나잖아요. 이런 어떤 연관성을 이용한 오답이라는 거 아실 수 있죠? B 들어보죠. B. Our tickets are for the 8 o'clock showing. 그렇죠. 8시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위에서 키가 되었던 그 start라는 동사는 그대로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답이고요. C 들어보도록 하죠. C. There are always 10 minutes of previews. 늘 뭐가 있냐면요. 10분 동안의 시사회가 있어 미리 무언가를 보여주는 그 미리 보기 예고편 같은 거 있잖아요. 자, 늘 10분의 프리뷰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몇 시에 영화가 시작되느냐랑은 사실 무관한데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가지고 이제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문제를 듣게 되면은요. 이 10미닛이 굉장히 또 이게 맞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왠지 시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지 되는 그런 오답이 되겠습니다. D 들어보도록 하죠. D. I should have enough time if I start now. 자, 내가 지금 막 시작한다면 I should have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여기 time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what time이랑 왠지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 보이는 오답일 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답들 다 제하고 나면 맞는 정답만 남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시간을 묻는 의문사, 의문문. 자, 의문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의문사에 어울리는 정보를 제공을 하거나 사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정보 없음 또는 이 둘이 아닌 그렇지만 질문과 어울리는 제3의 대답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그 정보를 이야기해주는, 전달을 해주는 8시 영화야 라고 전달을 해주는 B를 여러분들이 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겠죠. 자, 2번 문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2. Could you tell me where the post office is? 자, 간접 의문문이에요. 어떤 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바로 두 개의 문장이 합쳐져 있는 건데요. Could you tell me예요. 나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라는 문장 하나와 Where is the post office? 라는 문장 하나와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안 긴 문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는 핵심이 어디에 있나요? 라는 위치를 물어보는 그 질문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where에 따라서 정보를 주는 그런 답변 아니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정보 없음의 답변 혹은
관련은 되었지만 이 둘이 아닌 제3의 답변.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한번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게 지금 질문의 위치를 물어본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되뇌어 가면서 어디 있나요? 우체국 어디 있어요? 우체국 어디 있어요? 하면서 질문을 놓치지 않게 주의를 하면서 문제 풀으셔야 되겠죠? A번부터 들어볼게요. A. It's just down the street on the left. 이렇게 바로 A번부터 위치를 설명해주는 이 길 아래쪽에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이 답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주셔야 되는데 역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험장 갔을 때 A부터 답이 떨크덕 나오면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벌써 나왔네? 하면서 B, C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답을 체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A번에 답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당황하지 않는 연습 계속해서 가셔야 되겠죠? B번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 I just need to get this package mailed. 자, this package라고 얘기하는 거는 parcel, 소포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 소포를 메일 되게 만들어야 돼. 무슨 얘기예요? 나 이 소포 붙여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질문에 post office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가져다가 쓴 관련된 단어를 가져다가 쓴 오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C 들어보도록 하죠. C. You can check the cost of shipping online. 자, 당신은 온라인에서 배송비를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배송비 역시 뭔가 우체국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만든 오답이 되겠습니다. D 들어보도록 하죠. D. Your package will arrive at your house. 당신의 소포는 집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역시도 포스트 오피스랑 관련이 된 패키지라는 단어를 사용한 오답에 지나지 않죠. 자, 다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장소를 물어보는 그런 간접 의문문이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에서는요. 뒤쪽에 내용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그 장소에 대한 정보를 주는 A를 여러분들이 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3번, 4번은 Part 2예요. Part 2에서는 세 턴의 대화 끝에 어울리는 응답을 찾아주셔야지 돼요. A가 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 토픽 캐치하시고요. B가 하는 말을 통해서 B가 토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나 생각, 입장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좋고요. 아니어도 어쩔 수 없죠. 자,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가 하는 마지막 말에 포인트를 두면서 B가 할 어울리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우리 같이 들어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Number 3. Do you still serve breakfast at this hour? 자, do you still serve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전히 아직까지 아침 식사 제공해 주나요? At this hour 지금까지 아침 식사 지금 제공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Yes, those items are on the menu until 11 a.m. 자, 된대요. 된다라고 하면서 덧붙여서 그 메뉴에 있는 그 아이템들은요. 언제까지 다 서브가 되냐면은 11시, 오전 11시까지 다 서브가 됩니다라고 시간에 대한 정보까지 전달을 해줬네요. 자, 그러면 A가 하는 마지막 말 한번 체크해 볼게요. Which of them would you recommend? 어떤 거를 recommend, 추천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어차피 한 문장밖에 얘기 안 하니까 이게 마지막 문장이죠. 자, 여기에 어울리는 거 어떤 것을 추천하시나요? 저는 무언가를 추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recommend라는 동사를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A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A. You arrived a little too early. 자, you arrived. 당신이 도착을 했는데 a little 하면 좀이에요. 좀, 약간. 좀 너무 일찍 도착을 하셨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거를 추천하시나요? 랑은 관련이 없는 이야기인데 그죠? 뭐 이렇게 오고 뭐 아직까지 이런 얘기하니까 왠지 이런 얘기하면 좀 관련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오답일 뿐인 거죠. 자, B 들어보도록 하죠. B. I'd suggest the house specialty. 자, I'd suggest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recommend 대신에 paraphrase에서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는 suggest를 사용한 거죠. The house specialty라는 거는 house, 이거 집 이렇게 여러분들 직역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우리 식당을 얘기합니다. 이 식당에서의 어떤 특별
특별 요리, 뭔가 특별 메뉴 같은 것들을 우리가 house specialt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특선 요리를 추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B를 여러분들이 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고요. C 계속 들어보도록 하죠. C. You can charge it to your room. 자, charge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우리 일상적으로 잘 아는 충전의 의미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시험에 저 뒤쪽 파트 좀 어려운 얘기들 나오면은 범죄라든가 재판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 데서 기소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지금처럼 청구하다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to your room 룸 차지에다 이렇게 얹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호텔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제 그 방에 이제 투숙을 하면서 내려와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아침 가격 따로, 나중에 또 방 따로,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라 내가 몇 호실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꺼번에 다 계산할 수 있게끔 그 방의 룸 차지에다가 계속 이렇게 얹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따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You can charge it to your room. 여러분 그 당신의 어떤 방 룸 차지에다가 계속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나 어울릴 만한 표현. 지금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D번 마저 들어보도록 하죠. D. All lunch sets include a cup of coffee. 자, 모든 런치 메뉴는 커피 한 잔을 포함하고 있다. 되게 좋기는 한데 지금 오답이 되겠죠. 그죠? 지금 커피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추천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는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고요. 뭔가 지금 전체적으로 뭐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먹는 것 같고 지금 뭐 아직까지 서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시간에 대한 개념도 포함이 된 것 같고 한 그런 뭔가 이렇게 그냥 감으로 여러분들이 풀 때 필요한 것들은 다 제끼고 어떤 것을 추천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recommend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이렇게 suggest를 사용한 paraphrase인 답을 골라주실 수 있겠죠. 자,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4. What happens now that you've quit the corporate world? 자, corporate world, 무슨 어떤 기업의 세상에서 이제 그만뒀어요. 뭔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그만두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이 이미 어떤 기업의 세상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일을 그만두었으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뭐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Well, I might try my hand at teaching or writing. 자, I might try my hand at 이라는 거는 그냥 try의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요, teaching이나 누구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나 혹은 writing, 뭔가 글을 쓰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번 try를 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네요.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now. 좀 되게 자유로운 느낌이죠, 그죠? 이렇게 일을 그만두고 났더니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now. 이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평서문으로 끝났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굳이 뭐 답이 필요한가? 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답을 골라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요. 요거랑 직접적인 응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A번 보도록 하죠. A. Yes, I'm in charge of my destiny. 그렇죠. 자, 네, 맞아요 하고 앞에 사람이 한 말에 동의를 하면서 저는 이제 in charge of 뭔가를 담당하다 이런 얘기죠. be in charge of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운명을 책임을 지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 뭐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요 얘기가 연결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B, C, D 답이 아닌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 I have more than 20 years of experience. 저는 20년 이상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는 지금 뭔가 되게 해방됐겠네. 이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겠네. 라는 앞에 내용, 마지막 문장이랑 큰 관련이 없죠. C는요. C. Okay, I'll try to apply for that post.
자, okay라고 하면은 어떤 뜻이에요? 앞에 사람이 뭔가 제안을 하거나 부탁을 했을 때 그걸 흔쾌히 받아들여주면서 그래 하는 표현이 바로 okay죠. 자, 게다가 그것도 어울리지가 않는데 I'll try to apply for that post. 여기서의 post는 어떤 직장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내가 그 포지션에 한번 지원을 해볼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역시도 지금 어울리지 않네요. D 들어보도록 하죠. 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D. I'll miss the thrill of college life. 나는 college life의 어떤 thrill을 정말 그리워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part 2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토픽은 어떤 사람이 회사 일을 그만두고 난 이후의 어떤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나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볼까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A가 하는 마지막 말 무슨 얘기예요? 너 이제 아무거나 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네 라는 어떤 자유로움에 대한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안다면 앞에 사람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하는 이제 나는 내 운명을 다 책임을 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A를 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part 3죠. part 3에서는 여러분들이 6에서 8턴 정도 되는 좀 긴 대화를 듣고 질문에 답을 해주시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순서에 맞춰서 우리 상황 파악부터 해보도록 하죠. Number 5. Listen to a conversation at an airport. 자, 에어포트, 공항에서의 대화예요. 이와 같이 누구와 누구 사이의 대화, 아니면 어디에서 일어나는 대화, 어떤 토픽에 대한 대화, 이렇게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대화를 통해서 단서를 얻을 차례죠. Excuse me, kindly place all your toiletries in this basket. 자, toiletries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세면도구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excuse me 사람을 부른 다음에 kindly place all your 세면도구들을 이 바구니에 넣어주세요. 자, 압수된 거예요. 그랬더니 But I need them for my trip. 근데 저 여행에 얘네들 다 필요한데요. Airport security does not allow liquids in amounts over 100 milliliters on board. 자, 이렇게 천천히 지금 왜 이렇게 다 압수됐는지를 설명을 해서 이 사람이 이걸 두고 가야 되는 상황을 납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공항의 security가 100ml 이상의 어떤 리퀴드를 그 기내에 가지고 타는 것을 지금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 규정을 다 설명을 해줬어요. Perhaps I could go back and have them checked in. 자, 그러면 제가 저 뒤로 가가지고 좀 체크를 좀 해보고 다시 오겠다. 또 뺏길 거 있나 한번 체크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Sorry, but baggage check-in for your flight is now closed. 아, 저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탈 비행기에 baggage check-in이 이미 다 끝났다. 이제 마감이 됐다.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하고선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Oh, if that's the case, then I'll just leave them behind. 아, 자, 그렇다면 then I'll just leave them. them은 아까부터 나왔던 그 세면도구들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leave something behind 뒤에 남기다죠. 그래서 남기고 가야겠네요. 라고 이제 다 포기하고 비행기에 타겠죠. 그리고 뭐 가가지고 사던가 그 여기까지의 대화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문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Question. What is the man mainly doing in the conversation? 자, 일단 남자가 주로 하고 있는 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보기에서 동사 ing 붙은 보기를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A. Presenting information about the woman's boarding pass. 여자의 보딩 패스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해준다? 이거 아니었죠.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미 그 대화 안에서 어떤 일이 주로 이루어졌었는지 다 남아있는 상태죠? B. Requesting that the woman leave some items behind. 자, 여자한테 그 몇 개의 물건들을 leave behind 하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B가 되겠고요. C는요? C. Expressing concern that the woman missed her flight.
여자가 그녀의 비행기를 놓친 것에 대한 어떤 걱정을 표현하고 있다? 놓쳤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D. Clarifying why the airport rules have changed. 자, clarifying 무언가를 이렇게 clear하게 설명해 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airport rules가, 즉 공항에서의 어떤 법칙이 왜 바뀌었나를 설명해 준다? 자,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아닌 것만 다 제해내도 B만 남게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6번 문제예요. 6번 문제는 part 4 문제인데요. 4하고 5는 묶어서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둘이 합쳐서 10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고, 지금 part 4 같은 경우는 한 4문장에서 5문장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담화, 그 다음에 part 5 같은 경우는 한 10문장 이상의 담화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담화를 쭉 듣고 나가지고 하나씩 매칭되어져 있는 문제를 풀게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문장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Number 6. Are you tired of the dreary winter weather? 자, 여러분 그 혹독한 어떤 겨울 날씨 너무 지겨우신가요? 시작부터 광고다라는 거에 대한 느낌이 오네요. Do you wish you could visit a tropical beach but don't have the time or money? 자, 훅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자, 당신 트로피컬 비치에 가고 싶은데 좀 돈 없고 시간 없고 그런가요? 라고 생각하면 왠지 이렇게 인트레스팅해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Then stop by Sandy Bay Water Park today. 자, 오늘 우리가 광고하는 내용 샌디 베이 워터 파크이네요. Located between Hamilton and Toronto in Mississauga, Sandy Bay is home to the largest indoor beach in the country. 자, 이 위치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between A and B, 해밀턴하고 토론토 그 사이에 있는 미시사가라는 동네, 이게 다 지명 이름들이죠. 이 미시사가에 위치하고 있는 샌디베이는요, the largest indoor beach in the country. 우리 이 지역에서 가장 큰 indoor beach라는 거예요. 실내 수영장인 거죠. Its powdery white sand and clear blue waters that are always an ideal 26 degrees Celsius make Sandy Bay a much cheaper and easier alternative to flying down to the Caribbean. 지금 여기는 이제 캐나다의 지명인데요. 캐나다보다 이제 캐리비안이 훨씬 남쪽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fly dow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Flying down to the Caribbean. 캐리비안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에 어떤 much easier하고 cheaper한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 자, 여기 가면은요, 굉장히 파우더리한 화이트 샌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이상적인 26도의 그 온도에 늘 맞춰져 있는 그런 아주 클리어한 파란 물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캐리비안까지 가지 않으셔도 이렇게 캐나다에서 이런 것들을 즐기실 수 있다라는 광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확인할까요? Question. Where is the Sandy Bay Water Park located? 그렇죠. 우리 어떤 장소를 광고를 할 때는 그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디에 있었어요? 자, 해밀턴하고 토론토 그 사이에 있는 미시사가에 있고요. 캐리비안에 직접 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 쉽게 C를 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8번 마지막으로 Part 5 문제를 여러분들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문장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나의 담화와 2개의 문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듣고 나가지고 그 문제의 어떤 핵심을 여러분들이 종이에다 적어 놓으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같이 담아 들어보도록 하죠. Today, I'd like to discuss online bullying among the youth. 자, 첫 번째 문장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온라인 불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특히 어린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온라인 불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This has become a serious issue, with numerous cases of it leading to victims suffering from mental stress. 그렇죠. 요새 굉장히 크게 문제화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많은 그런 피해자들이 멘털 스트레스를 겪고 있기 때문이죠. Some victims have been as young as 9 or 10 years of age. 그리고 굉장히 또 시리어스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피해자들은 나이가 9살, 10살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Comments made on social media, chat platforms, and other sites have become more malicious and hateful in recent years. 네,
댓글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커멘트들, 어떤 소셜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챗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이트들에 달리는 어떤 그런 댓글들이 갈수록 점점 더 굉장히 뭔가 좀 증오에 차고 그 굉장히 뭐라 그러죠? 좀 hateful, 누구 이렇게 미워하고 막 음해하려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있죠. 최근에 특히나 더 그래요. While this bullying is often done by children known to the victims, in many cases the victims do not know their bullies. 자, while로 시작한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중간에 한번 끊기고 그 양쪽의 내용이 완전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에 얘기하는 것보다 뒤에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어떤 이러한 괴롭힘은요, 종종 이제 아이들이 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케이스가 뭐가 문제예요? 그 피해자들이 누가 자기를 가해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Unfortunately, in spite of online companies making greater efforts to prevent bullying, it happens anyway and is happening more often.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많은 온라인 회사들이 그렇게 좀 막으려고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 여러분들 잘 캐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점점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죠. The main reason we see so much online bullying is that there is a sense of security online. 자, 우리가 온라인 불링을 그렇게나 많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이유는 뭐냐면요. 자, 바로 sense of security online이에요. 그 온라인 상에서의 어떤 안정성이죠.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죠. Young internet users feel free to say anything they want in their online comments, as it doesn't seem like real life.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몰라요. Feel free.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죠. 온라인상에서. As it doesn't seem like real life.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가상의 현실에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They lack the maturity to understand the effects their words can have. 그들의 말이 가지는 어떤 그런 효과를 이해하기에 그들은 너무나 성숙되지 못한 아이들이라는 거죠. The ability to remain anonymous that is offered by many sites only adds to the bully's sense of bravado and security. 자, 앞에 문장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 sense of security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뭐예요? 익명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익명성이란 결국 그 많은 사이트에서 보이는 익명성이란 결국 뭐만 더해줄 뿐이에요. 그 괴롭힘에 어떤 허세나 그죠? 보완을 줄 뿐이죠. 내 이름 아무도 모를 거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점점 더 허세를 부리게 되고 점점 더 그 불링의 어떤 정도가 더 지나쳐지게 되겠죠. In addition, online bullying seems to be taking place more frequently because parents are not monitoring their kids' usage of mobile phones, computers, or other devices. 자, 거기에 더해서 온라인 불링이 점점 더 take place, 무슨 얘기예요? 일어나는 것이죠. 더 자주 일어나는 거는 또 뭐 때문이냐면 부모님들이 not monitoring, 계속해서 뭔가를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이죠. 아이들의 모바일 폰이라든가 컴퓨터이라든가 다른 어떤 기기들을 사용하는 거를 모니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더 불링이 많아지는 거죠. Most child psychologists say it is best to keep kids off of social media altogether until they are at least 15 or 16 years of age. 자, 그래서 대부분 많은 아동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이들이 최소한 15, 16살이 될 때까지는 소셜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전부 다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겠죠. 자,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number 7. What is correct about online bullying according to the lecture? 자, 전면에 드러나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OX 퀴즈를 풀어볼 건데요. A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A.
It is often done by strangers to the victims. 자, 앞서서 무슨 얘기 했었어요? 많은 victims가 그들을 누구한테 이런 불링을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그것이 이제 그 모른다라는 내용이 strangers,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표현이 바뀌어서 나온 A를 여러분들 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B, C, D가 답이 아닌 걸 확인해 볼까요? B. It has been decreasing in frequency due to corporate efforts. 자, 그런 어떤 기업들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라는 이야기는 나왔었지만 그런 기업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라는 얘기는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답 처리 C는요. C. It has not been directly linked to increasing mental illness. 자, mental illness의 증가랑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처음 시작부터 뭐라 그랬어요? mental stress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오답 처리할 수 있겠고요. D는요. D. It is usually outgrown by the age of 18. 자, outgrown이라는 표현은요, 이제 너무 커져서 맞지 않게 되던가 아니면은 자라면서 뭔가 좀 흥미를 잃을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18살까지는 흥미를 잃고 안 하게 됩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그런 이야기는 언급된 적이 없었죠. 예, 그 이후에도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늘 자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죠? 나이 고저에 상관없이 자행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어쨌든 담화 안에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제 코렉트 문제의 오답 처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8번 문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number 8. What can be inferred about online bullies? 자, 추론 문제죠. 전면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paraphrase 된 내용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A. It is impossible for them to remain entirely anonymous. 자, 담화 안에서는 이렇게 anonymous, 즉 익명성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완전 익명으로 남을 수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B 들어보죠. B. They often bully those younger than themselves. 자, 그들은 그 온라인에서 불링을 하는, 괴롭힘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들보다 좀 어린 사람들을 주로 괴롭힌다 이랬는데 그 뭐 나보다 어리고 이런 데 대한 언급은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오답 처리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C는요. C. Their parents frequently have no idea that they harass others. 그렇죠. 이런 온라인 불링을 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때때로 모르죠. 왜 모른다 그랬어요? 모니터링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이야기, 그죠?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여러분들이 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고요. D. They rarely seek help from psychological professionals. 자, 어떤 심리학적인 전문가들로부터의 도움을 구하기가 힘들다, 잘 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온 적이 없고 다만 그 어떤 사이콜로지스트들이 좀 아이들이 좀 이렇게 SNS나 이런 것들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섣불리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넘겨짚으면 안 되고 담화 안에서 언급이 된 내용만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 9월달 적중 예상 특강 함께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어떤 표현들이라던가 아니면 문장을 이해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 8개밖에 없네가 아니라 이 안에는 정말 다양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쓰실 수 있는 그런 문장의 구조라던가 어휘라던가 표현들이 숨어 있으니까는요. 꼭 철저하게 공부 다시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